이렇게 세 가지 공간 요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어바웃뉴스 TV 성남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강의 이제 6회차죠. 이제 여러분과 만날 시간이 딱 4번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을 제외하고요. 사실 이 기획과 촬영, 즉 프리프로덕션과 프로덕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대충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UCC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획이나 촬영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제가 오리엔테이션과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업물을 저희들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바웃뉴스 TV 자체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영상들, 기획한 기획안들, 그리고 짜놓은 콘티나 시나리오들을 이 어바웃뉴스 TV를 통해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UCC를 더욱더 다채롭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플랫폼으로 어바웃뉴스 TV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촬영, 즉 프로덕션 단계의 2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샷 사이즈,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슬픔, 분노, 어떤 외로움,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표현해야 될 때는 어떠한 샷 사이즈를 사용을 해야 되죠? 물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의 표정,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표정을 담아야 할 때는 클로즈업 샷이 유리하겠지만 두려워서 막 어디에 숨어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리고 막 뒤쪽에 막 배경에는 막 무언가 두려운 존재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찍어야 할 때는 오히려 롱샷이나 익스트림 롱샷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샷 사이즈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출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화면을, 장면을 구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샷 사이즈는 충분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카메라의 무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무빙들이 있었죠. 패닝도 있었고요, 틸팅도 있었고요, 줌잉이나 달링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 이 샷 사이즈와 이 카메라의 무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차근차근 따라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룸이라는 개념이에요. 룸. 여러분, 룸, 영어로 룸, 이 한국말로 무슨 뜻인가요? 뭐 방 이렇게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한 1번, 2번, 3번 정도? 3번 정도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의미를 적용해서 우리가 헤드룸, 혹은 리드룸, 혹은 루킹룸, 요런 공간들, 우리가 카메라 화면 안에, 이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화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카메라를 저쪽에 있는 카메라로 넘겨볼게요. 지금 이 카메라는 저를 이렇게 잘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면이 위로 약간 틸트업 됩니다. 그대로 틸트업 되면 신기하죠? 머리 위에 공간이 아까보다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머리 위에 공간이 조금 남아있던 화면이 더 여러분들 보기가 편한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의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이 화면이 여러분들 눈에 조금 더 익숙한가요? 그렇죠. 아까 잡았던 그 화면이 아마 여러분들 보기에는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헤드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머리 위에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둘 것인가, 이것이 바로 헤드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드룸을 맞추는 기준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을 3등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영상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사이즈가 있다면 선을 한 2개 정도 그어서 영상이 3등분 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찍을 때에는요, 이 3등분된 선의 가장 위에 선, 그러니까 즉 선을 우리가 두 개를 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단으로 나눴다면 이 선에 사람의 눈이 오게 맞추면 헤드룸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헤드룸을 쓰거나요, 혹은 너무 헤드룸을 타이트하게 쓰면, 다시 한번 화면을 이쪽으로 넘겨서 헤드룸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여러분 어때요? 좀 답답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 제가 덩치가 커서 가만히 그냥 화면에 나오기만 해도 답답해 보이는데, 이렇게 헤드룸을 작게 유지하면 그렇죠, 좀 답답해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헤드룸을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룸도 아마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리드룸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양옆으로 보이는 이 공간이 바로 리드룸입니다. 옆쪽의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한번 저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줌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리드룸이 거의 없이 제 몸을 그냥 꽉 차게 한번 잡아줘 보세요. 역시나 굉장히 여러분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리드룸도 적정한 공간, 여러분들이 보기에, 시청자들이 보기에 편안한 공간 정도로 마련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공간, 룸의 개념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루킹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인터뷰 영상을 보면 이 루킹룸이 적용된 사례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시선이 가는 방향으로 화면의 공간을 살려두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쪽 공간보다 이쪽 공간을 더 많이 두는 겁니다. 제 시선이 향하는 방향에 리드룸을 더 많이 주는, 이것을 바로 루킹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헤드룸 그리고 리드룸, 이 루킹룸을 적정히 활용한다면 답답해 보이지 않고, 그러나 영상의 화각, 구도는 잘 살린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머리 공간, 헤드룸, 내 양옆의 공간, 피사체의 양옆 공간, 리드룸, 그리고 피사체가 바라보고 있는 공간에 공간을 더 주는 것, 루킹룸. 이렇게 세 가지 공간 요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촬영 단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앵글에 관한 겁니다. 앵글. 영어로는 각도죠. 이 촬영을 어떤 각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상 안에 담겨지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이 앵글, 그리고 로우 앵글, 그리고 아이 레벨, 이 세 가지의 앵글을 같이 배워볼 건데요. 먼저 하이 앵글은 우리말로 부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부감은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찍는 화면입니다. 카메라가 위에 위치하고요, 피사체가 아래 위치해서 마치 내려다보는 것처럼 찍는 영상입니다. 주로 고독감이나 우울함을 나타낼 때 이 부감샷이 많이 쓰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예방 UCC 영상을 제작한다라면 이 부감샷을 쓸 일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감샷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독함 혹은 슬픔, 상실감 등을 나타내는 샷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전경을 보여주면서 무언가 멋있는 자연 환경이나 배경 등을 보여주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샷 사이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앵글 역시도 어떠한 특정한 의미만을 앵글이 담고 있다기보다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 로우 앵글, 우리말로는 안각이라는 앵글이 있습니다. 안각은요, 부감과 다르게 카메라가 밑에 위치해서 피사체를 위로 바라보면서 찍는 영상을 의미합니다. 이 안각은 밑에서 찍기 때문에 인물이 매우 부각됩니다. 혹은 그 피사체가 매우 부각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피사체의 근엄함이라든지 웅장함, 혹은 어떤 피사체의 압도적인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 앵글입니다. 사실 이 안각은요, 실제로 우리가 UCC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잘 사용되지는 않는 그러한 앵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친구를 찍는 장면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찍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고 그 친구의 무언가 우월감, 그 친구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괜히 느끼고 있을 그 우월감을 표현해내는데 안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평 앵글이라고 불리우는 아이 레벨 눈높이 앵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앵글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앵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UCC의 대부분은 이 아이 레벨 앵글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냥 평범한 장면들을 담아낼 때 사용하는 앵글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편안한 앵글입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앵글이라서요. 여러분들 혹시 배경이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다른 피사체를 담을 때도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상을 촬영하고 구성하면 아마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촬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촬영에 대한 이해가 좀 됐다면 여러분들이 기획해 놓은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콘티를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콘티 제가 화면으로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요렇게 짜는 게 바로 콘티입니다. 콘티를 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글로써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콘티를 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요.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려놓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촬영 들어갔을 때는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서로 상의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짠 콘티는요, 밑에 링크,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또 선생님들이 확인해서 혹시나 보완할 점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촬영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